네, 오늘 살펴볼 기업은 바로 펩트론입니다. 수십억 달러, 아니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차세대 신약의 탄생 뒤에 숨어 있는 아주 특별한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주 꼬박꼬박 맞아야 하는 주사가 한 달에 딱 한 번으로 줄어든다면요?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위고비, 젯바운드 같은 초대형 비만 치료제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전쟁의 중심에 바로 한국의 바이오 기업 펩트론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글로벌 빅파마들의 게임의 룰을 바꾸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월 1회 주사제를 향한 치열한 경쟁. 왜 지금의 주 1회 방식이 그저 시작점일 뿐인지 그 배경부터 짚어보죠. 현재 나와 있는 GLP-1 치료제들, 효과는 정말 엄청나죠. 그런데 매주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거, 이게 환자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보통 부담이 아닙니다. 사실 치료를 꾸준히 이어가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허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의 다음 목표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바로 월 1회 주사제. 이걸 누가 먼저 만드느냐에 모든 게 달렸어요. 성공하는 회사는 환자들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고 시장에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펩트론은 대체 뭘 가지고 이 경쟁에 뛰어들었을까요? 바로 이 회사의 비밀 병기 스마트 대포라는 아주 독보적인 플랫폼 기술입니다. 이 스마트 대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려면 먼저 초기 과다 방출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약물을 몸에 넣었을 때 초반에 약효가 조절 안 되고 확 터져 나와서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키는 현상이거든요. 특히 GLP-1 약물에서는 이게 정말 치명적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기존 방식은요, 이 초기 방출 제어도 잘 안 되고 입자 크기도 제멋대로라 대량 생산이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는 어떤가요? 이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버린 겁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초기 과다 방출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 이게 바로 게임 체인저인 거죠.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비결은 바로 이 초음파 분무 건조라는 기술에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초음파로 정말 균일한 미세방울을 만들고 그걸 순식간에 건조시켜서 완벽한 약물 입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단순해 보이는 과정이 사실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은 엄청난 혁신입니다. 자, 이렇게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회사를 글로벌 빅파마가 가만 놔둘 리 없겠죠. 네, 비만 치료제 시장의 최강자 일라일릴리와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두 회사가 손을 잡은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릴리의 초대형 블록버스터 신약을 펩트론의 기술로 월일의 주사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 이게 성공하면 말 그대로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관계가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엔 단순 기술 평가로 시작했죠. 그러다 2025년 10월부터는 실질적인 매출이 잡히기 시작했고, 심지어 11월에는 아예 환자가 쓰게 될 최종 제품, 그러니까 자동 주사기 개발까지 같이 하자고 판이 커졌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 자동 주사기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릴리가 펩트론에게 그냥 약물 제형 기술만 맡긴 게 아니라 환자가 마지막에 손에 쥐게 될 완제품의 개발까지 총체로 맡겼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뭐 기술에 대한 신뢰가 거의 최고 수준이라는 강력한 증거죠.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 바닥은 워낙 치열해서 시장의 오해와 충격파를 온몸으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2025년 6월이었죠. 이른바 카무루스 쇼크가 터집니다. 릴리가 스웨덴의 카무루스라는 다른 회사랑 계약했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시장은 릴리가 펩트론을 버렸구나 이렇게 오해했고 주가는 그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지만 펩트론은 곧바로 반박다료를 냈습니다. 핵심은 멀티벤더 전략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릴리 같은 거대 기업이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여러 약물 파이프라인마다 가장 잘 맞는 파트너를 따로따로 찾는 겁니다. 이 명쾌한 설명에 시장의 오해도 금방 풀렸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펩트론의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알테오젠이 성공적인 롤모델로서 길을 열었다면 인벤티지랩은 직접적인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팩트론은 이미 검증된 대량 생산 능력을 무기로 191이라는 거인의 선택을 받았다는 점에서 확실히 차별화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어마어마한 잠재력에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붙는 리스크와 보상을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이 숫자부터 보시죠. 플러스 2,800%. 네, 2022년 말 저점 대비 주가가 이만큼이나 뛰었습니다. 시장의 기대감이 정말 어느 정도인지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하지만 이 화려한 기대감 뒤에는 분명한 리스크들이 숨어 있습니다. 릴리와의 계약이 언제든 해지될 수 있다는 조항도 있고요. 앞으로 생산 시설을 늘리려면 대규모 자금 조달, 즉 유상증자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아직 재무적으로 완전히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도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모든 게 성공했을 때 얻게 될 보상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간단히 계산해서 연 매출 100억 달러짜리 약이 나오고 팩트론이 여기서 5% 로열티만 받는다고 쳐도 매년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7천억 원에 가까운 돈이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과연 펩트론은 이 세계 최대 제약사라는 거인에게 날개를 달아줄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기대감이 단 하나의 계약에만 매달려 있는 정말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베팅에 불과한 걸까요? 어쩌면 그 결과에 우리 K바이오의 미래가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